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러스 정형외과 척추 담당을 하고 있는 강석봉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진센터와 대장학문 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홍인기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홍인기 원장님하고 척추 시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평상시에 척추 시술에 좀 관심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또 현재 허리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허리 쪽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예전처럼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시술들이 있을까요? 사실 척추에서 행해지는 모든 치료들을 지금 여기서 망라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최근에 가장 병의원 중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도 그 시술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이 혹시 같은 게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긴 바늘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에 약을 주입해서 치료하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주사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신경 성형술도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여기에 보이는 특수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카테터라고 그러거든요. 직접적으로 병면에 삽입해서 그 병변 주위에 여러 작용, 특히 이제 약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유착도 박리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염증 물질 같은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말하는 거죠. 좀 특수한 치료고, 주사보다는 좀 다음 단계 치료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복잡한 시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신경 차단술은 간단한 주사 시술이라니 큰 차이가 있네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다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요. 사실 환자분들이 그 말만 들으면 무슨 치료를 하는 것인지 상상도 안 가고 실제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카테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카테터의 특수함은 뭐냐면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깐 모형으로 조금 설명드려 볼까요? 네,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 꼬리뼈에 있는 이 미추 쪽에 있는 이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구멍인데, 이게 신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겠죠. 이 신경을 피해서 약을 전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처까지 가서 우리가 약을 주입하게 되면 약은 그것 확산에 의해서 우리가 약이 전달되는데, 약물 치료만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충분한 양이 전달이 안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의사분들이, 저보다도 훌륭한 의사분들이 먼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카테터라는 치료 술기들이 좀 개발이 됐고, 이 친구는 들어가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디스크 있는 데 쪽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틀어서 이쪽까지 우리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디스크 주위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카테터가 삽입이 되고, 이 주위에 약을 직접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효가 그만큼 더 주사를 통해서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염증이 있는 신경 주위와 이런 디스크 주위에는 유착이라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유착이 생겨 있으면 실제로 지금 여러 논문에서는 거기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죠. 신경을 자극시키는 여러 물질들이 고여 있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길 들어가면서 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리를 해서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약을 주면서 액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일종의 세척 효과도 같이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는 크게는 약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유착을 풀어주는 박리 효과와 그 다음에 그런 사이토카인들 같은 어떤
그 신경을 자극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씻어내주는 효과, 이런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해가 쉽고, 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 시술은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 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아까 설명드린 신경 성형술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 또 이제 하나가 더 붙었죠. 풍선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풍선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원리는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과 뭐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다르냐면, 일반적인 이 카테터를 이용한 것은 지금 지나다니는 이런 카테터 굵기만큼의 아까 말씀드린 그 유착 같은 것들을 풀어줄 때 어떤 방효과를 기대할 때 딱 요 카테터 크기만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자리만 박리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약이 퍼질 수 있게 시술을 하겠지만, 어쩌면 유착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곳은 이 친구가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약이 못 가는 곳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약을 더 잘 퍼지게 하고 직접적으로 방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풍선 성형술입니다. 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카테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약물도 주입하고 박리도 하기 위한 건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끝에 풍선이 좀 달려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끝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늘 이렇게 풍선이 부풀죠. 그리고 이렇게 빼면 다시 풍선이 쭈그러듭니다. 근데 일반적인 카테터는 그 좁아진 곳을 계속 이렇게 접근해서 관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삽입하다가 막히는 곳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풍선을 부풀려서 그쪽을 좀 벌리는 거죠. 벌리면 공간이 확보되고 약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박리가 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했을 때 더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이 카테터가 더 잘 진입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작은 차이지만 풍선이 있고 없고가 꽤 환자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카테터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카테터들하고? 요거는 사실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카테터의 일종이긴 한데, 이 친구는 여기 지금 약간 검정색에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런 그 선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원장님도 지금 내시경을 많이 하시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나 대장에 우리가 요즘엔 내시경이 없는 경우는 상상도 못하는, 이제 척추도 이제 적극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카메라가 서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위까지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씩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상상만으로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카메라를 보면서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끝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카메라가 되겠고요. 이 카메라는 우리 그 입에 들어가는 내시경의 축소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요 끝이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이거 보이긴 하나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 카테터에 저희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가서 언제 나오니? 이렇게 끝에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터를 이제 똑같이 이 친구들처럼 요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약을 뿌리는지,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터에서 일반적인 카테터에서 어쨌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 훨씬 우리가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부를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하는 기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약물 투여할 때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됐네요. 잘 막히거나 이래서 유착 때문에 막혔나 하고 억지로 우리가 카테터를 삽입하다 보면 부득이 신경을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가다 보면 막히는 이유가 유착이 심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신경을 꽉꽉 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술이 이런 카테터 시술이 굉장히 위험한 시술은 아니면 맞지만 거기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훨씬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카메라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아는 내시경에 비하면 굉장히 얇아서 아주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강석봉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척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저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궁금증들을 좀 사전에 좀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